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펴셨나요? 258페이지에부터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인데요. 개별 거래 연습이 1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각 8개씩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8개씩 구성된 게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번째는 실전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한 40개 정도 많이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고 13번에 있는 실전 연습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우리가 했던 내용 거의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은 개별 거래 연습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1번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8월 11일 일단 좋은 상사고요. 좋은 상사 여사 코드 2006 좋은 상사 열어보시고요. 2006번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해서 일단 열어두고요. 열어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 11일이고요. 가락 유통에서 상품 340만 원을 매입하고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전액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였다. 역시 분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매입할 때 그 거래니까요. 차변에 상품이라고 써줍니다. 상품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7월 30일 과거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 계약금을 과거에 지급했나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분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을 지급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대변의 현금 30만 원, 차변에 선급금 3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본 거래하는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이니까 보시면 선급금을 차변에 있던 선급금 30만 원을 대변해서 가지고 없애주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송금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래는 회계 처리는 이렇죠. 차변의 상품 대변에 선급금 30만 원 없어지고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310만 원을 적어주는 이런 거래죠. 분개 반드시 안 보고 한번 해보시고요. 보고 하다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가락 유통 선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적어둔다는 거. 가락 유통에서 상품 340만 원을 매입했으니까 매입하는 거에 대한 어디서 매입했는지, 선급금은 일종의 채권 받을 거죠. 미리 돈을 줘놨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다.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적어둔다. 그런데 감이 없을 정도, 일단은 채권 채무 계정에만 거래처를 적어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연설을 많이 했는데도 채권이 뭔지 채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계정 과목마다 다 거래처를 입력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숙달이 되면 거래처를 계속 입력하는 게 좀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계정에만 입력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두시고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매 출전표 화면에서 8월 11일이죠. 중요합니다. 8 엔터 10일 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고요. 차변 3번 누르면 차변, 계정 과목은 상품입니다. 상품 엔터, 바로 상품 들어가죠. 그렇죠. 일단은 넘어가고요. 적용도 무시하고 보지 마시고 금액 340만 원 입력하고요. 대변은 4번. 일단 선급금 엔터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따로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래처가 가락 유통이죠. F2를 눌러서 검색해야 됩니다. F2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F2를 눌러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가락 엔터 하면 됩니다. 가락 유통 나오죠. 엔터. 가락 유통이라고 해서 거래처에 타이핑만 해서는 안 돼요. 타이핑만 하면 안 되고 계정 과목 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거래처 이름만 있으면 채점이 안 됩니다. 거래처 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하든지 그냥 여기다가 가락 치고 엔터 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적용은 무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 금액은 차변에 있는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되겠죠. 선급금이 얼마였나요? 그러니까 30만 원. 계약금 30만 원. 30만 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대변에 30만 원.
엔터하고 또 대변이죠.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계정각 번호 103입니다. 103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보통 계정각 검색하든지 하듯이 보통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엔터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거래처에서 바로 엔터를 치면 가랑유통에 들어가 버려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보기가 좀 싫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가도 되고 이게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보통예금에서 입력됐으면 엔터로 넘어가면 엔터 쳐서 넘어가면 가랑유통이 복사돼 버리니까 이게 복사 안 되게 하시려면 여기서 보통예금 계정각 들어가고 입력하고 화살표를 가지고 움직이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위에 있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복사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그냥 화살표로 넘기시는 게 조금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0만 원은 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잡아줘요. 자동으로 잡아주니까 편하죠. 여기서 엔터 치면 끝난 겁니다. 가만 보시면 숫자를 클릭하면 밑에 분계가 나오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선급금, 보통예금, 선급금의 거래처 번호를 걸어서 입력했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분계 하나당 배점은 3점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차이 없이 그냥 3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이게 선급금에 대한 그 분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앞에 이론 쪽에 가서 선급금 찾아가지고 한번 보고 오시고 그렇게 하면 공부가 빨리 되고 이해가 빨라져요. 진도를 지금 빨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복습하실 때 나는 복습하는 시간을 10분 만에 끝내야지 라고 결심하시면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복습하는 시간은 무제한으로 남겨두시고 마음 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앞에 이론 파트에 돌아가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빠른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2번입니다. 8월 17일 광동물산에 매출한 상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500만원에서 매출 할인 3%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일단 8월 17일 찾아가 봐야 되겠죠. 8월 17일 들어가서 분계를 한번 해봅니다. 매출한 상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500만원에서 매출 할인 3%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5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할인을 해줬어요. 할인 얼마인가요? 500만원 곱하기 3% 5, 3, 15 15만원이 할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 15만원 할인된 나머지 금액만 받은 거죠. 500만원 빼기 15만원 하면 485만원. 그래서 보통예금에 들어온 거는 485만원 들어왔고요. 외상 매출금 500만원이 전액 다 대변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 나머지 매출 할인 15만원 이렇게 숫자 맞춰서 적어주고요. 그래서 역시 또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채권 받을 돈이죠. 일종의 받을 돈이기 때문에 거래처 광동물산을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광동물산 이해되시죠? 채권인지 채무인지 잘 봐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거래처 입력 안 하면 3점짜리 문제 빵점인가요? 그냥 부분 점수가 있긴 한데 공부하시는 타이밍에서는 부분 점수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긴장하고. 사실 이거 거래처 입력을 안 하면 1점 감점이에요. 그래서 다 잘했는데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입력을 안 했다. 그러면 2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분 점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입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15만원 차감한 할인 차감한 나머지 금액 입금되고 할인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전액이 대변으로 나가고 이거 입력하시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차변은 3번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금액은 485만원 또 차변이죠. 또 차변 할인입니다. 이때 조심할 게 할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할인하고 엔터를 하면 많이 나옵니다. 매출 할인인데요. 여기서 밑에 매출 할인이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 위에는 매입 할인이고 밑에 매출 할인 여러 개 있는데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밑에 뭐 공사 임대료도 있는데 문제를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문제에서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매출 할인인 거죠. 상품에 대한 매출 할인은 여기 403번이네요. 매출 할인 상품 매출에 대한 거죠. 잘 찾으셔서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여기 403번으로 답에도 되어 있죠. 이거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403번 매출 할인 상품 매출 더블 클릭하고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그냥 외상하고 엔터 치면 또 외상 매출금이 나와요. 108 자주 나오는 그 계획 과목은 번호를 암기하시는 게 편합니다. 보통 예금은 103, 외상 매출금은 108 넣고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겠죠. 거래처가 광동 엔터 하면 거래처 검색이 되죠. 엔터해서 거래처 번호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500만 원 자동으로 잡아주고 이러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8월 19일 대표자의 자택관리비 26만 2천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이를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일단 보통예금이 나갔고 대표자가 지급해야 될 거를 회사돈으로 지급한다. 이 말은 대표자가 회사돈을 가져가서 본인의 사적인 일로 썼다. 이런 말과 같죠. 회사 거를 뭔가 가져갔다. 사장님이 회사 거를 가져갔다. 인출금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인출금으로 되는 거죠.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보통예금이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인출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인출금 계정 과목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전산회계 1급부터는 안 나오는데 2급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에서 대표자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 그럼 인출금,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19일이고요. 8월 19일 차변에 3번 차변 입금이 나오고 3번 차변 인출금 인출 엔터 하면 바로 나오죠. 인출금은 뭐 채권도 아니고 채무도 아닙니다. 자본 따지자면 자본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거래처 안 써도 되고요. 26만 2천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역시 예금도 뭐 거래처 안 써도 됩니다. 채권도 아니고 채무도 아닙니다. 26만 2천 원 자동으로 들어갔고 끝. 쉽죠? 4번입니다. 8월 20일 당사 영업용 건물에 대한 난방장치 설치비 자본적 지출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유형자산에서 자본적 지출 원상 회복이 아니죠. 능률 향상 또는 수명 연장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을 해가지고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여기서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건물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건물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500만 원과 창문 수리 수익적 지출입니다. 창문 수리 그건 수선비죠. 수선비가 43만 원 들었다는 거죠. 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유리를 갈아꼈다든지 뭔가 페인트 칠을 했다든지 그런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이론 파트는 계속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파트 공부할 때도 해당 사항이 좀 더 의문이 생긴다. 작은 의문이라도 돌아가서 앞쪽으로 넘겨서 찾아보시면 공부가 진짜 많이 돼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앞에 기초 예제 백선에도 있었고 유형자산 파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보통예금 103 또 나오네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 이 말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수험자에 따라서는 실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를 분계를 2개로 나눠서 입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의 분계로 처리하라. 그런 의미예요. 분계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로 계정자 과목을 잡아서 500만 원 입력하고요. 수익적 지출이니까 이건 무조건 수익적 지출은 무조건 수선비. 그래서 수선비로 계정자 과목 잡아서 43만 원 넣어놓고 영업용 건물입니다. 뭐 생산, 뭐 공장, 뭐 제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의미예요. 판관비. 합해서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20일 차변 3번 차변 건물 엔터하면 바로 들어가죠. 금액은 500만 원 5 플러스 또 차변 이번엔 수선비인데 많아요. 수선비가 역시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입력한다는 거 엔터. 금액이 43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죠. 103 보통예금 합해서 금액 그대로 자동으로 들어갔죠.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8월 30일이네요.
국민은행 단기 차입금 1억 원, 1억 원. 딱 보고 1억 원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0이 8개, 1억 원. 아,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바로 보이게 됩니다. 1억 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 수수료 38만 원. 이자 비용 105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4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은행 수수료는 일종의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으니까, 또 조기 상환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1억 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부채가 없어질 때는 차변에서 없어지죠. 부채는 원래 대변 과목.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1억 원 적어주는데, 역시 이거는 은행이긴 하지만 차입금, 갚아야 될 돈, 채무에 해당합니다.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거래처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입력해줘야 되고, 다음에 이자 비용 105만 원. 이자 비용은 차변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 105만 원 써주고요. 그리고 수수료 38만 원. 은행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38만 원.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수수료 비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업외 비용도 있고 판관비도 있어요. 그 중에 판관비를 써라. 그래서 판자를 써서 판관비로 입력한다. 하게 돼 있죠. 다 합해서, 전체 다 합해서 보통예금 103으로 대변에 합계금액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차변 금액 3개만, 차변 계증과목 금액 3개만 쓰면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30일이네요. 8월 30일. 차변에 한번 단기 차입금, 단기 차까지 입력하고 엔터하면 바로 나오죠. 단기 해도 몇 개가 나옵니다. 단기 해보겠습니다. 단기 엔터해도 몇 개가 나옵니다. 단기 차입금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클릭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거래처 입력하는데 국민은행, 국민 엔터 하면 국민은행 나오죠. 국민카드 헷갈리진 마시고요. 국민은행 넣으면 되고요. 금액이 1억 원, 100 플러스 하면 1억 원 되고, 그 다음에 또 차변입니다. 또 3번 차변.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엔터 하면 이렇게 검색이 되죠. 수수 엔터 해도 됩니다. 수수료인데 문제에서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어디 있나요? 수수료 비용. 여기 있네요. 800번대. 판매 수수료 아닙니다. 800번대라고 해서 판매 수수료 적으면 안 되고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800번대 판매 수수료 비용, 판관비. 엔터해서 넣었는데, 여기도 그냥 엔터로 넘어가면 국민은행이 바로 그냥 복사돼서 입력이 돼버려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채점하는데 상관없는데, 이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실무에 가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실무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를 보고, 이거 어디 거지라고 검토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엔터로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정 과목 입력하고 나서는 화살표로 넘어가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좀 괜찮아요. 수수료 비용이 38만 원. 엔터하고 또 차변이죠. 또 차변,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엔터하고 금액이 105만 원. 차변 다 입력했죠. 이제 대변입니다. 대변은 보통예금 103 하고 그냥 엔터만 하면 되죠. 대변 금액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엔터. 끝났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습니다. 이 앞에 이론만 잘 아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력할 때부터 나는 이론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잘 못 풀겠다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냥 천천히 보면서 앞으로 가서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아, 이렇구나. 여기 있는 분계를 보고 이해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이해하고 또 안 보고 입력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6번 보겠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아, 거래처입니다. 거래처에 뭔가 줬다. 접대비죠. 접대비.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었으면 이게 복리후생비였을 겁니다. 근데 거래처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된 거죠.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인데요. 그래서 접대비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0일. 차변에는 접대비죠. 3번 차변 접대 엔터 하면
혹시 매출과 관련된 거니까 제조, 공장, 뭐 생산 이런 거 아니죠. 800번대입니다. 800인사 800번대 접대비. 해외는 아니니까 813번. 엔터 하고, 거래처인데 무슨 거래처인지도 없고, 접대비는 채권 채무 계정이 아닙니다. 일반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없습니다. 저게 없고요. 금액이 20만원. 엔터 하고, 대변에는 현금입니다. 현금은 101이에요. 현금 그냥 써도 됩니다. 현금 엔터 하면 되고, 이렇게 20만원 자동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차변, 대변 나눠서 입력을 했고요. 이게 싫다. 나는 한 줄로만 입력하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밑에 돈이 나간 거니까 출금으로 입력합니다. 출금. 여기 1번에 출금이 있죠. 출금 누르고, 1번 누르고, 입력하면 한 줄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구분해서 출금 1번 누르면 출금이죠. 계정 과목 접대비, 접대 엔터 하면 800번대 입력하고 그 금액은 20만원. 이걸로 끝납니다. 출금 전표로 입력하면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본게 보시면 차변에 접대비, 대변 현금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 거죠. 위에 그 두 줄로 입력한 것도 보시면 밑에 분계는 똑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접대비 현금 이렇게 입력한 거고, 밑에 한 줄로 입력할 때도 출금으로 입력할 때는 차변에 접대비 현금 어느 방법으로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 차변 대변 나눠 가지고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 여기처럼 출금으로 하고 한 줄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차변 대변 나눠서도 입력하고 출금으로도 또 입력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중으로 입력하면 안 돼요. 두 개의 반복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편한 걸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숙달이 되면 한 줄로 입력하는 게 사실 편해요. 그래서 합격선에 있으신 분들은 뭐 자기 선호하는 대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뭐 어느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9월 10일 했고요. 7번입니다. 9월 27일입니다. 거래처인 주 MSM으로부터 수취한 받으럼 2,200만원 부도 처리됐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왔고 부도 엄가 수표 계정으로 대체했다. 친절하게 부도 엄가 수표라는 계정 과목도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받으럼을 부도 엄가 수표로 바꿔주는 분기를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받으럼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요. 이게 부도가 났으니까 자변의 부도 엄가 수표로 바꿔주는 거죠. 부도 엄가 수표도 일종의 자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론 파트에서 자산 맨 마지막 파트 정도에서 비유동자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도 엄가 수표도 일단 자산입니다. 부도가 났어도 자산이에요. 근데 자산의 종류를 받으럼에서 부도 엄가 수표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 차변, 3번 차변에 부도 엔터 하면 바로 나오죠. 부도 엄가 수표. 이것도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MSM에 엔터 하면 MSM 바로 나오죠. 입력해 주고요. 금액은 2,200만원. 대변에는 받을엄 찾아서 엔터. 역시 이 경우에 또 엔터 해버리면 MSM이 들어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채점이 안 돼요. 거래처 그 번호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번호 6390이니까 6390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까 입력하듯이 MSM에 엔터 해가지고 거래처 찾아서 입력해도 됩니다. 그냥 거래처 번호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돼요. 거래처도 들어가고, 거래처 번호도 들어가고, 거래처 명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만 채점이 제대로 되고 1점 감점을 안 받아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역시 채권 채무 계정 과목 나올 때마다 확인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 채권 계정인지 채무 계정인지 모르겠다, 이 계정 과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거래처 입력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입력해야 될 곳에 입력을 안 하면 감점인데, 입력 안 해도 되는 곳에 입력한다고 해서 감점시키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8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8번. 9월 30일입니다. 영업부서 신문 구독료를 현금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신문 구독료입니다. 신문 구독료는 계정 과목 도서인쇄비죠. 그래서 차변에 도서인쇄비고, 영수증 현금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죠. 그러면 차변 대변회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출금으로 그대로 한 줄로 입력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이 드시죠. 금액은 15,000원. 쉽습니다.
이런 서식이 나오면 일단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30일. 차변에 도서인쇄비, 도서, 엔터, 도서인쇄비. 영업부서기 때문에 800번대 판관비, 금액은 15,000원. 대변에는 현금이죠. 101 현금 15,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출금으로 1번 누르고 출금, 도서 인쇄비 바로 입력해서 800번대 바로 입력하고 금액 15,000원. 이렇게 입력해도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입력하지 마시고 한 가지 방법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두 가지 방법 다 입력해버렸다. 어떡하냐? 지우면 됩니다. F5를 누르면 한 줄씩 지워져요. 삭제하시겠습니까? 뭐, 한 줄씩 이렇게 지워지는, 한 줄씩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입력해 놓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800번대 판관비하고 금액은 15,000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실제로 기출되고 있는 문제고요.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딱 이만큼 출제가 돼요. 대표적인 문제 8개를 뽑아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복습하실 때 반드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이 좀 길었는데 복습하실 때는 8개 푸는데 한 제대로 알고 풀면 5분밖에 안 걸리고 앞에 가서 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이론 파트 찾아보고 해도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너무 급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처음 보실 때는 무조건 천천히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공부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